등전점의 원리. 등전점 pA란 단백질, 아미노산, 전해질, 금속산화물과 같이 음이온과 양이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쪽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며, 용액의 pH에 따라 분자의 전하가 변하고 pH 적정을 통해 용질의 pH가 등전점에 도달하면 분자의 전하량은 중성 상태 즉 0이 되는 pH를 의미합니다. 또한 등전점은 H2A+와 A-의 농도가 같은 pH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등전점 pL은 양쪽성 분자가 전기적인 전하를 띠지 않고 중성 상태인 pH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pH7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과 같은 생물학적 양성분자 양쪽성은 산성 및 염기성 작용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본질적으로 주변의 pH에 따라 양성, 중성, 음성의 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아미노산들은 그들의 등전점보다 낮은 pH에서는 순양전하를 띠고 등전점보다 높은 pH에서는 순음전하를 띱니다. 이는 아미노산의 곁사슬 작용기인 카복실기와 아미노기의 전하 상태 때문이며 낮은 pH에는 양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아미노산들이 많고 높은 pH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는 아미노산들이 많습니다. 등전점은 pK1과 pK2의 합을 이뤄 나눈 값입니다. 중성 아미노산의 경우 pK1은 카복실기의 사내리상수이며 pK2는 아미노기의 사내리상수입니다. 사내리상수 pKa는 분자가 얼마나 수소양 이온을 잘 내놓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pK1에서는 카복실기의 절반이 수소를 잃어 절반이 마이너스가 되고 pK2에서는 암모늄양 이온의 절반이 수소를 잃어 절반이 중성이 됩니다. 이러한 pK1과 pK2에서는 곧 pH와 수치가 같고 이들 두 개의 pKa의 중간 지점이 곧 등전점의 pH가 됩니다. 아미노산의 등전점을 알려면 최소 두 개의 pKa를 알아야 합니다. 아미노산의 pKa는 실험실에서 산이나 염기를 계속 넣으면서 pH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적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농도를 정확히 아는 아미노산 용액을 비커에 담고 pH 미터기를 담급니다. 용액은 염산이 첨가되어 이미 충분히 낮은 산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아미노산은 주변의 수소이온을 충분히 포집한 양이온 상태가 됩니다. 이래야 아미노산이 강산에서부터 강염기에 걸친 전 과정에 따른 변화를 다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정밀한 뷰렛을 이용해 강염기 예를 들면 수산화나트륨을 아주 조금씩 예를 들면 0.1ml씩 떨어뜨립니다. 염기가 들어갈 때마다 변화하는 pH 값을 모두 기록합니다. 그래프에 X축은 넣은 염기의 양, Y축은 pH로 하여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pH가 급격히 변하는 구간이 있고 계속 염기를 넣어도 pH가 거의 변하지 않는 평탄한 구간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의 양이온이 염기에 의해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은 그래프에서 pH가 급격히 수직으로 상승하는 지점입니다. 이를 등전점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은 쯔비터화 합물이므로 pH에 따라 양이온이 많을 때가 있고 음이온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등전점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은 양으로 존재하는 구간이므로 등전점은 중성 상태입니다. 아미노산은 등전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pK1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전점이 지난 후에 종말점에 도달하기 전에 pK2가 존재하게 됩니다. 등전점이 수직 구간이라면 pKa는 평탄 구간입니다. 평탄 구간은 완충 구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pKa는 카르복실기에서 수소를 가진 분자와 수소를 잃은 분자의 비율이 정확히 50대 50이 됩니다. 핸더슨 하셀바흐식에 대입하면 pH = pKa가 되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pKa는 수소를 아직 가지고 있는 아미노기에서 수소를 가진 분자와 수소를 잃은 분자의 비율이 정확히 50대 50이 됩니다. 이 지점도 pH = pKa가 되는 지점입니다. 등전점은 앞과 뒤의 두 개의 pKa 즉 pK1과 pK2의 합을 이뤄 나눈 값 평균인 지점입니다. 평탄 구간 즉 pKa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대등하게 존재하고 있는 완충 구간이며
수직하는 등전점 구간은 수소이온을 뺏기며 대결이 끝나서 수산화나트륨을 넣는 대로 바로바로 pH가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그 이후 두 번째 수소이온의 쟁탈전을 놓고 대결하는 또 다른 pKa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수소이온까지 다 뺏기면 더 이상 내놓을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 즉 완전 음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을 넣는 대로 또다시 pH가 수직 상승하는 마지막 구간이 생깁니다. 첫 번째 수직 상승 구간이 중성 상태의 등전점입니다. 두 번째 수직 상승 구간은 중성을 넘어 이미 완전 음이온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중성 아미노산은 처음에는 양이온으로 시작하여 등전점에서 중성 상태가 되고 마지막에는 음이온이 됩니다. 양이온과 등전점 사이에 첫 번째 pKa가 있고 등전점과 음이온 사이에 두 번째 pKa가 있습니다. 두 가지 pKa의 중간 지점이 등전점입니다. 적정을 통해 두 개의 평탄 구간인 pKa의 값을 알아내면 이것이 곧 pH이므로 이들의 합이 절반이 그 아미노산의 등전점 pH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아미노산, 즉 중성아미노산의 등전점에 대한 설명이며 따라서 글리신과 같은 중성아미노산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중성아미노산이 두 개의 수소이온을 이루며 그에 따른 두 개의 pKa를 가지는 것인 반면 산성아미노산과 염기성아미노산은 세 개의 수소이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성아미노산이 한 개의 카복실기를 가지는 반면 산성아미노산은 두 개의 카복실기를 가집니다. 중성아미노산이 한 개의 아미노기를 가지는 반면 염기성아미노산은 두 개의 아미노기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중성아미노산이 등전점이 한 개이며 수직 구간은 두 개이다. 등전점 이후에 마지막 수직 구간인 두 번째 수직 구간은 등전점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미 음이온이 되어버린 종말점이므로 무시될 뿐이다. pKa를 두 개 가진다면 산성아미노산과 염기성아미노산은 등점점이 두 개이며 수직 구간은 세 개이다. pKa는 세 개입니다. 산성아미노산의 등전점은 첫 번째 pKa와 두 번째 pKa의 합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염기성아미노산의 등전점은 두 번째 pKa와 세 번째 pKa의 합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은 염기성아미노산이 양이온을 산성아미노산보다 한 개 더 많이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중성이 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산성아미노산의 등전점은 산성 쪽에 치우쳐져 있고 염기성아미노산의 등전점은 염기성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염기성아미노산의 구조를 보면 산성아미노산보다 아미노기 양이온 암모늄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양전하가 한 개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전하를 빨리 잃고 중성이 되는 지점이 염기성아미노산은 산성아미노산보다 더 염기성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염기성아미노산이 산성아미노산보다 양전하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등전점이 염기성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또한 간접적인 원인으로 카복실기와 아미노기의 특성 차이도 있습니다. 산성아미노산은 겨사슬에 카복실기 같은 산성 작용기가 있어서 빨리 수소이온을 내놓으며 음전하를 띠는 경향이 있으므로 등전점이 산성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반면에 염기성아미노산은 겨사슬의 아미노기 양이온처럼 수소이온을 잘 안 내놓으므로 등전점이 염기성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카복실기는 산성 작용기이며 아미노기는 염기성 작용기입니다. 결국 산성아미노산과 염기성아미노산은 모두 3개의 수소양이온을 내놓으므로 등전점 이후에 가장 마지막 상태로 가면 모두 음이온 상태가 되며, 다만 산성아미노산은 2개의 음이온과 1개의 아미노기를 가지게 되므로 이가음이온 상태가 되고, 염기성아미노산은 1개의 음이온과 2개의 아미노기를 가지게 되므로 일가음이온 상태가 됩니다. 중성아미노산은 일가 양이온으로 시작해서 중성을 지나고 일가 음이온으로 끝나므로 전하 상태로 보면 시작은 산성아미노산처럼 시작하여 끝은 염기성아미노산처럼 끝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중성 상태인 등전점은 산과 염기의 중성 상태인 중화 반응의 당량점과 유사합니다. 등전점과 당량점은 둘 다 pH의 변화를 찾는 적정 방식을 사용해서 중성 상태를 찾습니다. 등전점에서 pKa는 당량점에서 반당량점과 유사합니다. 다만 등전점과 당량점은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중성 상태와 산과 염기 간의 중성 상태의 서로 다른 조건이므로 서로 유사하지만 구별합니다. 또한 중성아미노산의 등전점은
두 개의 수소이온을 놓고 벌이는 1차전과 2차전이 있지만 산과 염기의 당량점은 한 개의 수소이온을 놓고 벌이는 단판 승부입니다. 물론 이것은 염산과 같은 단일산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즉, 염산과 같은 단일산의 중화 반응은 pKa가 한 개뿐입니다. 그러므로 단일산의 중화 반응은 pH가 수직으로 변하는 당량점을 알아내기 위해 지시약을 사용합니다. 중화 반응의 당량점은 산과 염기가 1대 1인 지점이지만 이 지점이 지나면 사실상 게임은 끝난 상태이므로 염기가 한 방울만 더 들어가도 pH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즉, pH 변화가 염기 단 한 방울로 인해 급격해집니다. 처음에 100대 1에서 염기 한 방울은 크게 영향이 없지만 1대 1이 된 순간부터 염기 한 방울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때 지시약인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무색에서 분홍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로그 함수 자체가 비례 함수가 아니고 S자 곡선이므로 실제로 당량점 근처에서는 조금의 변화가 큰 결과로 나타납니다. 물론 S자 곡선은 산과 염기의 두 가지 로그 함수가 만나기 때문에 생기며 즉 로그 함수의 끝과 시작이 연결되어 급격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를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도 어느 정도 사람이 사용하는 로그 함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며 자연에서 본다면 당량점은 상변화나 양자도약과 같은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미노산은 pH 변화가 수직이라지만 완만한 편이고 폭도 좁고 변화의 시간도 느리고 2차전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시약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시약이 아미노산에서는 잘 안 통하는 이러한 성질로 인해 단백질과 같은 아미노산은 자연의 급격한 변화를 막는 완충제로서 완충작용을 더 잘하게 됩니다. 오히려 단백질과 아미노산에게 있어서 등전점이란 전하예요. 반발력이 사라지고 뭉치며 덩어리가 되는 가장 변성이 잘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